안녕하세요, 리시윤이 채널의 이시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와 관련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 그리고 영어 단어 잘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회화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환학생으로 다녔던 그 파리의 대학교에서 첫 강의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저 빼고 모두가 다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알아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두가 웃으니까 나도 막 멋쩍게 이렇게 웃는 척하고, 하지만 집에 가서 울고 막 어떻게 앞으로 또 이 1년의 험난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하고, 실제로도 학기 초에는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고, 나는 이걸 잘 못하는데 라는 말을 늘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렇게 괴로운 그 학기 초의 시절을 보냈다가 또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회화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뭐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었는지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화 실력이 향상되려면 영어를 계속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처럼 적어도 반년 이상은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입 밖으로 영어를 내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이나 프랑스를 가서도 늘 제가 언어 교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는 www.conversationexchange.com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는데, 제가 다 사용해 봤는데 이게 가장 좀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어느 지역에 뭐 어디에 살고 있는 성별, 나이, 뭐 자기소개, 관심사 이런 것들을 솔팅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한 번에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한 2번, 3번 정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가장 좀 그 언어 교환을 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렇다는 거 미리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에 제가 아내에게도 이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요즘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아닌 척 하시다가.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이젠 그런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언어 교환할 파트너를 구할 때 좀 고려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웬만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교육기관에 있는 친구들이어야 표준적인 언어 사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기준을 두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동년배의 같은 성별의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파리에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저랑 같이 어울려서 놀던 친구들은 이제 갓 대학교를 들어온 1학년 프랑스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로부터 불어를 많이 배웠는데, 그 친구들한테 배운 말을 다른 데 가서 썼더니, 야 그거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쓰는 말이야 라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구사하고 싶은 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를 만나야 훨씬 더 배울 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을 정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 한국말을 어느 정도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제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가르쳐야 한다면 제가 얻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로 잃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어야 원활하고 또 지속적인 언어 교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게 내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써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또 상대방이 쓰는 것을 들어보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언어 교환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전화 영어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화 영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보통은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정해져 있고 이제 시간 맞춰서 그분이 전화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프로바이즈, 즉흥적으로 대화를 하는 연습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일로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가 라포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심도 깊은 상호 교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얻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은 자꾸 들어라. 다만 인지하면서 들어라입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면서 미드, 영드 계속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 핑계로 재밌는 영화들 많이 봤고요. 근데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배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 의미와 맥락에 집중을 하면서 봐야 의미 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재밌는 좀 외국의 쇼 프로그램들 앨런 쇼나 코난 쇼 이런 것들도 심심할 때마다 자주 봤는데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들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나도 같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듣고 많이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 입 밖으로 그 표현을 내뱉을 수 있게 되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라 입니다. 흔히들 쉐도잉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게을러서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친구의 말을 따라하던 영상을 보고 따라하던 미드를 보고 따라하던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은 보다 자연스럽고 빠르게 회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기 때부터 막 책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해보는 게 확실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좋은 앱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을 반복해서 좀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던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르면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중에서도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말들 외국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이런 관용어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책들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못 쓰죠. 근데 실제로 회화를 할 때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귀에로도 안 들리고 들리지를 않으니 기억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줘야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사이트가 있는데 알버트.팁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메일링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고 지금 한 300여 개 정도의 그 관용어구 표현들에 대해서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통계 수치도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활용된 영화 드라마 속의 영상 클립들도 보여주고 그 맥락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문장으로 정리까지 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예요. 제가 저번에 단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만 딱딱 공부를 하면 기억이 오래 안 남는데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해야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실제로 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외웠던 거 그대로 써먹어 보면 야,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냐? 네가? 이런 식으로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레알 회화를 하려면 이런 관용어구들을 정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려면 한국어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의 문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맨날 문법만 공부해서 회화는 제대로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인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지 빨리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문법들 말고 우리 문법책 보면 가장 처음에 있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이 되는 영어 문장 구조를 바로 내뱉는 습관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영어는 주어랑 동사를 먼저 내뱉잖아요. 그래서 회화를 연습할 때 일단 주어 동사를 먼저 내뱉고 그 뒤에 수습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이 짧아요.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전치사 구도 붙고 조금씩 문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1부터 100까지 다 생각해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 내뱉고 조금씩 계속해서 부연을 해나갈 수 있는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한국말로 생각하고 이걸 영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영어식 순서대로 말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내뱉고 그 다음에 생각해. 마지막으로는 제가 영어 관련된 영상 첫 번째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나만의 회화 노트를 만드는 게 저에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나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바로 그 말, 그것들을 늘 적어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지를 다 찾아서 적어놓고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는 외운 거를 내뱉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만의 회화 노트는 정말 내가 자주 쓰는 나라는 인간의 언어 습관이 담긴 노트인데 그거를 그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겼을 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인위적으로 주입받는 회화 공부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렇게 회화를 숙달시켜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도 이런 말은 어떻게 영어로 하지? 하면서 바로바로 찾아보고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한국어로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다 입 밖으로 영어로 통번역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공부가 바빠서 예전처럼 외국어에 신경을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샤워를 할 때는 혼자서 중얼중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걸 들었대요. 부끄럽군요. 이 정도면 제가 좀 회화를 공부하는데 도움받았던 팁들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는 언어 공부 한창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그 나라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나라 언어로 꿈을 꾸기도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영어로 꿈 꿨고요. 또 프랑스에 있을 때는 정말 불어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얼마나 공부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지 꿈속에서도 어떻게든 좀 표현을 최대한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요. 이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좀 중요했던 마음가짐이나 자세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할 때도 이제 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는 일부러 조장 맞고 일부러 여행 주도해서 막 가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영어 내뱉으려고 제가 피할 수 없는 자리를 일부러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한테도 난 이 표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면서 먼저 제가 도움을 구했고 또 너무 훌륭하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서 저를 또 많이 도와줬어요. 그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인으로서 한국어 잘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너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즐겁게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에 영어의 모터가 달리는 그날까지 리시윤이 채널의 구독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